네, 한 주간의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체크하고 알아봅니다. 오늘도 JIBS 신윤경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제주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또 정말 얘기할 논란거리들이 참 많이 있네요. 지난주 뭐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부실 급식 문제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뭐 전국구 뉴스로도 나왔었는데 제주도가 이에 강력한 대책을 내놨죠.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아동들을 보내는 엄마분들은 굉장히 이제 놀라셨을 텐데요. 네네. 영세반에서 물 혹은 국에 1년 정도 밥을 말아서 먹인 급식이 계속됐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네, 제주도는 이에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그 어린이집 대부분이 이제 그 친환경 급식을 하거나 제주도에서는 급식비의 일부를 좀 지원을 하고 네. 간식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서 메뉴, 영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반응이 많았었거든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분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제주도는 이제 이렇게 분노가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리실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실제 메뉴와 그리고 메뉴판에 그 있는 메뉴가 이제 일치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겠다라는 대책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또 엉뚱한 대로 이게 파장이 퍼졌는데요. 네.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익은 대책이 아니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네네. 뭐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그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좀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 보육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그 배식을 하는 경우에는 체크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이후에는 좀 이제 방침을 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불시 점검, 기존에는 이제 점검을 할 때 6일 전에 이게 고지를 해야 되는 그 행정상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점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시에 이제 현장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개선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일부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어린이집 원장들도 사과도 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곳들은 또 힘이 빠지잖아요. 이런 분들은. 네. 좀 일이 발생되면 뭐 그 나중에 사후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네. 일벌백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일벌백계 하는 경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네.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아이들 먹을 것 같고 이런 건 진짜 이거는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2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이 유흥주점에서 이 코로나19가 감염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 소활한 관리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이번 달부터는 이제 QR코드를 찍어야 유흥주점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해당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JIBS가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입력된 게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QR코드 입력된 게.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긴 한데 주인이 바뀌면서 그 이달 중순부터는 수기로 손님 명부를 작성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해당 주점의 이제 주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손님들이 뭐 이름을 뭐 장동건 현빈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 이름으로 네. 본인 이름이 아닌 걸로 이렇게 아. 쓰시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이름 쓰기를 좀 이제 거절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또 21번, 24번 확진자가 있었잖아요. 이분하고 26번 확진자가 같이 들어오는 게 뭐 CCTV에 잡혔는데 보건당국에서 확인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QR코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좀 벌이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여서 사실 그렇네요. 이 문제도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비난을 좀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방역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개개인도 사실 좀 지킬 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QR코드 찍으라고 하면 좀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유흥주점보다는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그 명부를 이렇게 작성하게 좀 돼 있습니다. 제가 네네. 현장에 좀 가보니까 관리하시는 곳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거기 이제 방문하시는 분이 스스로 좀 예, 잘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우리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그렇죠. 사람의 예.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그런 우리 또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함께 노력해야 되겠고요. 자, 한림 지역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등교도 지금 재개가 됐나요? 예, 오늘부터 이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학교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오늘부터 등교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다행히 26번째 확진자 이후에 추가 확진자가 없고 지역사회에 N차 감염이 없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PC방이라든지 노래 연습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네, 이 점도 꼭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또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또 이슈죠.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연설회도 제주에서 열렸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당대표 선출 합동연설회가 지난 25일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전국 순회 연설회 중 가운데 가장 먼저 제주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예, 당대표 선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세 후보 모두 4.3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을 했고요. 네.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입장을 좀 보였고 네. 박주민 후보는 수도권 집중이 된 문제 해결 해소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후보들이 이렇게 또 자신의 뜻을 밝혔는데, 이 제2공항 이야기가 이제 나왔으니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지난주까지 국토부와 제2공항 반대 측의 사찰의 토론회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론 수렴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도 관심사인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 이제 계획이 딱 정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국토부에서는 반대가 더 우세하다면 사업 강행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네네. 사실 현재까지는 찬반이 비등비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팽팽하죠. 예, 네.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네. 이게 주민투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 여론조사나 공론조사의 방법에 주민이 동의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게 제주도의 입장이에요. 네. 제주도청. 예, 원희룡 지사가 특히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아,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게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주민 의견 수렴의 방안이 도출이 될 것인가, 원희룡 지사가 수용을 할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어떤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저희 콩뉴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요. 오늘 이제 발의가 되죠. 네, 맞습니다. 네.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에서 발의가 되는데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130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41개 조항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있었던 군법회의 확정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 4.3과 관련한 일반 재판의 유죄 판결의 범죄 경력 자료를 삭제하는 것 등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대상은 군법회의 2,530명, 일반 재판 대상자 1,600명이 대상이고요.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였는데요.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네. 1인당 1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 벌칙 조항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법회의와 관련한 내용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요. 배보상의 금액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핵심이죠.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이제 소요되는 만큼 정부 부처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야당에서도 어떻게 이 법안에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도민들의 어떤 역량이 결집되느냐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분수령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부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듭니다. 더 이제 추가해서 네.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 여수 순천 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반란 사건이라고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역사 인식이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너무 이제 잘못된 교육의 폐해라고 할까요? 이런 점들이 좀 묻어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날 정정하긴 했었는데 우리 또 JIBS 신윤경 기자가 또 함께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8월에 뵙겠군요. 8월에 부디 더 좋은 소식들 가져간 거 이슈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